전문가님, 오늘 시장 좋아 보이는데 다시금 또 하락할까 불안한 마음도 있거든요. 어떤 네.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어 이제 좀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또 의견이 좀 엇갈릴 것 같습니다. 누차 좀 말씀을 드렸지만 쌀 때 사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어 이것저것 핑계가 있었죠. 외국인이 매도를 한다. 그리고 환율이 안 좋다. 실적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안 좋다.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은 부분들이 있는데 빠졌어요. 안 좋으니까 빠진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럼 좋아졌으면 좋아졌다는 그런 표현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얘기가 나오고 있지를 않죠. 어, 더 올라갈 겁니다. 지수. 더 올라갈 건데 문제는 오늘 시장에 있어서는 조금 피로감을 쌓여갈 수도 있어요. 자,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거래소 시장이에요. 이 작년 7월 달 이후에 이 급락이 나와주고 난 이후에 이때 이후에 61선을 회복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1선은 항상 저항대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왔어요. 정고점권역이죠. 11월 달과 12월 달 이 자리대에 저항 자리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치고 3거래일째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필요할 만하겠죠, 지수는. 그러나 여기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121선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은 순환매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종목군들 좋다고 하지 마시고 못 올라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래시장도 어찌됐든 조금 숨고르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근데 그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다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죠. 61선을 회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나 어제 오늘 61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상승 마디의 N자형의 상승을 좀 해줬죠. 그러면 얘도 코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고 코스닥 시장보다는 코스닥 150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코스닥 150도 추세의 하단 자리대, 상단 자리대에 저항 자리대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소 매물 소화 구간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을 받게 되면 여전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한번 볼게요. 시장이 안 좋다고 얘기했고 외국인 쪽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매도가 나오다가 최근 들어서 3거래일째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환율에 대한 고점을 어느 정도 인식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제 보게 되면 환율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어제 1시간짜리 분봉입니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급락이 나왔었어요.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회복을 해줬다가 다시 지금 1450원짜리대를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율을 보게 되면 지금 보면 이 상황에서 21선짜리대를 더 깨버리잖아요. 더 좋아질 겁니다, 시장. 그러면 환율 고점 나왔어요. 환율 고점 나왔는데 그 전에 이미 외국인들 매수 들어왔어요. 이거는 이미 외국인들이 먼저 알고 선취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시장의 반응이 좀 더 빠르다라는 거를 일단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빠졌던 부분들은 어제 미국 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보통 모든 부분들을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전부 다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핵심적인 부분들만 관세를 매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달러 약세가 나오면서 원화가 강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래 그거 맞아 라고 인정 안 할 거예요. 바로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가짜뉴스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항상 흥정을 해왔어요. 트럼프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묵과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찌됐든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수급도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환율 안정 찾아가고 있고 고객 예탁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언제 주식 살 겁니까? 지금 반등 더 나올 건데 사야죠. 조정받으면. 전 계속 사라고만 얘기했지 팔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아직도 매수입니다. 조정 시에.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장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숨고르기 장세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더해 주셨습니다. 아직 못 오르거나 또 조정받은 종목들 위주로 다시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또 고객 예탁금이나 환율 등도 모두 호조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함께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잘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이 그간 주셨던 추천주들이 오늘 굉장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AS 받아보면서요.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전략 한번 받아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시스템 그리고 바이넥스, 피로틱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각각 어떤 수익률을 냈나 봤더니요. 하나시스템이 18%의 수익률이었고요. 바이넥스는 12%대, 피로틱스는 무려 30%대의 수익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 종목들 현재 가격은 또 어떨까요? 하나시스템 현재 24,7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5% 넘는 상승률입니다. 바이넥스도 2250원에서 거래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피롭틱스 역시 22,4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피롭틱스가 가장 큰 폭의 수익률을 낸 만큼 전문가님의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종목들 조금 더 짚어보면서 전문가님께 추가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시스템인데요. 방산 섹터에서 꾸준한 관심을 모아온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전문가님께서 저희 방송에서 첫 번째로 주셨던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을 오랫동안 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업황 그리고 실적이 모두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추천을 해주셨었는데 정말 증명해주듯이 오늘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쯤에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비중을 축소한 후에 뭐 홀딩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하나시스템 매수하셨다면서요. 네. 팔고 싶죠? 팔고 싶어요. 그럼 파세요. 그래요? 됩니다. 자, 네. 투자냐, 트레이딩이냐, 이걸 먼저 보세요. 저는 하나시스템 크게 봅니다. 11월 달 고점 무조건 넘어갑니다. 투자 마인드로는. 왜 그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시스템은 방산주로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있고 뭐 우주항공 쪽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 계십니다. 하나시스템은 육군, 육해, 공군, 우주항공 다 해요. 다 합니다. 그리고 조선 쪽에 있어서 미국의 필리 조선소의 지분을 더 갖고 있어요. 하나 오션보다. 그럼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했죠. 필리 조선소, 조선에 대한 부분들은 협력이 필요하다고. 얘가 안 가겠냐고요. 그리고 항공 쪽에 있어서는 A사 레이더 얘가 하죠. 육군의 사격 통제 시스템 얘가 하죠. 잠수함 쪽에 얘가 들어가죠. 우주항공 다 들어갑니다. 얘네가. 안 올라갈까요? 그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지금 구간에서 급하게 밀려 내려왔어요. 급하게 밀려 내려왔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여기에서는 그래도 저항 자리대가 있겠죠? 왜? 요 매물대가 있잖아요. 요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에선 단기 저항 자리대가 있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뭐 이런 구간에서 1분 챙겨도 됩니다. 근데 투자 잘하면 적어도 이 11월 달의 고점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슈도 많죠? 조선 쪽의 이슈 여전히 있잖아요. 우주항공 쪽의 이슈 여전히 많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해서 정찰위성 또 발사하죠. 누리호 발사 예정이 있죠. 올해 줄줄이에요. 그리고 그 예산 또한 마찬가지로 상향 조정됐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수주도 좀 많이 들어올 거고 그리고 실적도 좋을 거고 성장도 충분히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저는 가져가고는 보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나는 좀 짧게 봤어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항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 조금 챙겨놓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시스템은 방산 쪽으로도 또 우주항공 쪽으로도 이중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또 복합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앞으로 유망한 종목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더해주셨습니다. 단기 관점으로 보실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중장기 관점으로 보실 것인지에 따라서 매도 시점을 조금 다르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까지 더해주셨는데요. 이 하나시스템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 가지고 가시면서 앞으로 전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넥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대의 수익률을 내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바이넥스, 바이오시밀러 생산 기업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죠. 이 최근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눈에 띄게 증가한 제약 종목으로 관심을 모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서 또 전염병이 돌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오늘 제약바이오단 전반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기도 한데요. 제약바이오 관련 이야기까지 전문가님께 한번 짚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바이넥스 추천 주셨던 자리 따라간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 보고 계실 텐데 이쯤에서 또 어떤 전략 더해가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제약바이오는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섹터예요.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20년도 코로나 때 이후부터 계속 밀렸단 말이에요. 자, 바이넥스 내년도에 사상 최고 실적 아니죠. 올해죠, 올해. 올해 사상 최고 실적 나올 겁니다. 4분기부터 바이오시밀러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증설해야 될 거예요, 바이넥스. 제가 그 탐방을 갔다 왔던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드렸을 겁니다. 4분기부터 흑자 돌아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형 고객사들이 좀 많죠. 셀트리온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 쪽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악템나 생산을 좀 담당하겠죠. 5,000리터짜리에서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인 증설도 필요한 그런 사항들이에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뭐 크게 관련이 없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다음 달에 뭐가 있죠? 첨생법. 뭐 수혜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더 간다. 싸게 샀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제시해드린 가격 단가가 싼 단가일 거예요. 아마 지금의 단가와 제가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린 단가, 제가 모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와 있죠? 그 자리대에서 항상 제가 AS를 해드렸을 겁니다. 얼마 정도부터 사라고. 그럼 제법 수익일 겁니다. 더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끌고 간다. 1월 달 넘긴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탄탄한 고객사 확보를 통해서 앞으로 최고 실적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직접 기업에 찾아가기까지 하셨던 만큼 더 자신 있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이넥스 상승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전문가님의 공략주는요. 피롭틱스입니다. 무려 30%대의 상승률을 보여준 그런 피롭틱스인데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인 CES를 앞두고 그 유리기판 관련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간 외 거래에 이어서 정규장에서도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필옵틱스 종목이고요. 유리기판이 워낙 뜨거운 이슈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지금의 상승을 조금 누려볼까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추가적인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유리기판 섹터 앞으로 사실 성장성은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잖아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우선 뭐 이제 개화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아마 증설을 하게 될 거예요. 이거 다 브리핑 해드렸던 부분들인데 앱솔릭스 발주 들어갈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발주 들어갈 거고 아마 4분기에 납품 진행될 겁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일단 유리기판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은 다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늘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차익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들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들은 보세요. 여기 7월 달, 그리고 여기 10월 달, 그리고 오늘 이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잖아요. 그죠? 요 저항 자리대이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는 절반 정도는 챙겨도 좋은 거죠. 저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팔았어요. 절반. 그리고 조정받으면 또 살 겁니다. 얼마 정도까지 갈 거냐? 그거는 모르겠어요. 조정 얼마밖에 받을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CES로 인해서 올랐던 섹터들은 조정 들어갔어요. 일단 차익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옵틱스를 절반 매도한 거는 다른 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뭘로? 2차 전지로. 제가 2차 전지 계속 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전지에서 사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도 절반 정도는 덜어내놓고 2차 전지 쪽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화기에 위치하고 있는 유리기판 업종, 이 필옵틱스 역시도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현재 저항 구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셔도 괜찮겠지만 또 조정을 받는다면 추가 매수 관점도 계속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CES 관련 이슈는 약간의 소멸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님이 짚어주셨던 추천주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늘 함께 리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님의 이러한 전략과 함께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함께 살펴볼 시간인데요. 함께 브리핑 해드리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포스코 퓨처엠 전기차 캐즘 우려 때문에 그동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반가운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계속 올라주고 있는 모습 나오면서 15만 4,1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실적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에 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2차 전지 업황 전반에 드리웠던 이 어두운 그림자가 좀 거치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얼마 전에 전기차 업체 리비안에서 실적 예상치보다 그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또 전기차 업종, 2차 전지 업종을 끌어올리는 요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들과 관련해서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이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이 추세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 퓨처엠이 좀 장기간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이제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건가 궁금하거든요. 상승 추세로 돌아서려면 멀었죠. 멀었어요? 네, 차트를 봐도 아직까지 좀 멀었는데, 자, 우선 이걸 보자고요. 반도체가 저점이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의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감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은 바닥을 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을 때 그 당시에 실적이 안 좋았었죠. 기저효과로 인해서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 섹터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가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HBM 얘기가 나오고 인공지능 쪽에 기반하면서 그러면서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볼게요. 2차 전지 안 좋아요. 캐즘 계속 얘기 나와요. 그러면 계속 빠져야 될까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빠졌다라면 되는데 이건 너무 빠졌어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자, 리튬 가격 안정되고 있고 이제 바닥 탈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이미 저 위에서 비싸게 산 거를 이미 다 떨어냈어요. 그러면 실적 당연히 올해 돌아서겠죠. 그러면 반도체처럼 기저효과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작년 24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안 좋았어요.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안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가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중국에서 미중 무역 분쟁 계속 하고 있죠? LFP 쪽에 있어서 기술을 뭐 수출 제한한다,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 해본들, 우리나라 2차 전지 꽉 잡고 있죠? LFP 못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충분히 반사이익. 세 번째, FOC 유해기업 집단에 있어서의 부분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결국은 2차 전지는 안 좋은 부분 얘기들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돼 왔어요. 근데 나쁜 얘기들은 계속 부각이 되고 좋은 얘기들은 계속 가라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이렇게 띄워주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급. 외국인들은 계속 샀습니다. 밀리는 거 계속 주워 담았어요. 왜 담았을까요? 그거는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야겠죠. 왜 담았을까? 한번 의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외국인들이 계속 지분을 늘렸는가? 결론은 2차 전지 올라갑니다. 반도체 많이 올라갔죠,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팍팍팍 치고 올라갔어요. 이거 따라가지 말고 2차 전지 순환매 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차 전지 샀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2차 전지 사고 있다고. 그러면
안 올라갔으니까 순환매를 노리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반도체가 그렇다고 끝났다 아니에요. 더 올라가겠죠. 근데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눌림목이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에 순환매가 나와야 되니 못 올라가 있는 2차 전지를 순환매를 노리고 매수하면 되고 2차 전지 소비장 다 마찬가지예요. 아무거나 다 사도 돼요. 아무거나. 그러면 2차 전지 예를 들어서 셀 쪽이 올라갔어요. 양극재 올라갔어요. 그러면 전구체 안 올라갈까요? 전구체 안 올라갈까요? 전고체 안 올라갈까요? 삼성 SDI 이번에 장비 투자 발주한대요. GM 합작사 발주한답니다. 장비사 안 올라갈까요? 그럼 뭔가 딱 필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전 필 에너지 매수하려고 하고 있어요. 째려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사는 거예요. 잠깐 차트 보자고요. 필 에너지 한번 봐보세요. 필옵틱스 절반을 매도를 하고 뭘 산다고 했어요. 얘 올라간 게 뭐 있나요? 삼성 고객사로 얘가 지금 수주 잘 받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빠지기만 할까요? 빠질 거 다 빠졌어요. 지금 기간 조정입니다. 가격 조정 끝났고 기간 조정 들어갔어요. 그럼 뭔가 좀만 분위기가 좋아지면 확 움직이지 않을까요? 저라면 이런 거 좀 사겠습니다. 이런 거. 마치겠습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저가 매수 관점을 가져가는 것이 더욱더 적절하다라는 이야기 한 번 더 강조해서 해주셨습니다. 이 미중 무역 분쟁이 이어지더라도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은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까지 짚어주셨고요. 또 외국인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는 섹터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차 전지 쪽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수 있으니 아직 오르지 않은 업종 또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여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한화오션입니다. 이 조선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하나오션을 포함해서 HJ중공업이라던가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조선주들의 움직임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조선주들이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이 시간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라는 증권가들의 이야기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딱 맞았나 봅니다. 오늘 잘 올라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조선주가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지난 간밤에 트럼프가 라디오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주의 훈풍을 불어넣어준 요인이 되었는데요. 앞으로 해군을 재건할 것인데 이 해군을 재건해가는 과정에서 선박 건조에 동맹국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히면서 우리 국내 조선 종목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님, 조선업종 안 그래도 업황이 굉장히 좋잖아요. 수주 잔고 통해서 슈퍼사이클도 증명해낸 것 같고 경쟁국이었던 중국이랑은 고부가 선박으로 차별화도 이뤄냈는데 앞으로 어디까지 성장을 해갈지도 굉장히 궁금한 것 같아요. 글쎄요. 성장은 좀 해나가겠죠. 과거에는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 저가 수주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떨어냈고 그리고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들을 수주하기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수주 잔고가 점차적으로 쌓여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어떤 추가 모멘텀이 있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트럼프 당선자가 얘기를 했죠. 조선 쪽에 있어서 이 MRO 시장 자체가 한 해 20조 원이 넘습니다. 유지보수 이 시장이. 근데 이 유지보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증설을 해야 되거나 뭘 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필리조선소를 인수를 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하나시스템과 하나오션 6대 4로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서 MRO 시장에 진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주도 받았고. 그러면 조선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 HD 현대미포나 현대중공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쪽에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러면 조선 쪽 같은 경우는 추세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하나오션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23년도 7월 달에 44,000원 요거 찍었었거든요. 이거 넘어갈 겁니다. 제 분석으로는 이거 넘어갑니다. 그리고 앞자리 숫자 바뀔 겁니다. 이거 하나오션 분명히 바뀝니다.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마 하나오션의 국내 쪽에서 입찰하고 있는 뭐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쪽도 하나오션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조선 섹터 추세적으로 좀 봐야 되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은
저 조선 섹터 못 샀어요. 하나오션 기다리다가 못 샀습니다. 타이밍이 맞춰서 좀 사보려고 했는데 못 사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낸 그런 상황들인데 요쪽만 보지 말고 기자재 쪽, 피팅 쪽 이쪽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냉제 만드는 회사들 있죠? 보냉제 만드는 회사, 피팅 회사 요런 쪽의 종목군들도 같이 보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엔진 쪽 같은 경우는 중국 쪽에서도 상당히 좀 수주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 엔진, 뭐 STX 엔진, 뭐 요런 엔진자 들어간 거 있잖아요. 현대 마린 엔진, 뭐 요런 애들 중에 좀 조정받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요런 애들 실적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쪽의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력한 상승 시그널 보내주고 있는 종목 전문가님께서 날카롭게 분석해 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추천해 주실 건가요? 원래는 오늘 2차 전지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 좀 추후에 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준비한 거는 홈페이지예요. 원래 이게 다 하게 되면 이 좌측 상단에 이 회사명이 딱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잘라냈습니다.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 사업과 치료제 개발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한다.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좀 있는 회사입니다. 뭐 제약바이오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아, CDMO 쪽 사업을 하고 있구나. 세포 치료제 치료하고 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보게 되면 이 회사를 보게 되면 기존 세포 치료제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뭐 높은 원가가 있고 높은 품질의 편차가 있고 제한적인 제형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고수율 생산을 통한 원가 절감을 이 회사는 하고 있고요. 품질에 대한 편차가 감소하고 효능이 증진되고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다른 쪽보단 낫다. 뭐 자기 PR이겠죠.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결국은 여러 가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첨생법, 첨단 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당히 길죠. 그래서 줄여서 첨생법. 2월 달에 개정안이 시행이 되죠. 여기에 따른 수혜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기사 발췌한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임상시험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연구 효율성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 길이 열리면서 바이오 산업에도 큰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첨단 재생 의료는 줄기세포, 세포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인공장기 등 아우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 흐름들 산발적으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이게 2월 달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있겠지만 어찌됐든 첨생법에 대한 이 수혜를 충분히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투자 포인트는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첨생법에 있어 시행이 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뭐 CDMO 이쪽 얘기하게 되면 뭐 생물보안법 뭐 이런 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쪽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성장을 할 수가 있겠죠. 초록밴드에 좀 상당히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초록밴드에서 이런저런 얘기 다 해드립니다. 전략이나 아니면 투자 전략, 관심 있게 볼 만한 섹터들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데 왜 안 들어오시나 모르겠어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다 날라갔거든요. 들어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